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올게 왔습니다. 삼성전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큰 수주가 나왔죠. 근데 그 수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사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한번 그 의미가 뭔지,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더 오른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적정 가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좀 장문으로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얻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꼭 써주시고요.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3조 수주 오늘 상당히 뜨거웠죠. 예,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23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거 만들어줘, 알아서 만들어줄게 하면서 공정을 해주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며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수주를 통해 부진을 털어내고 실적 개선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에 23조 수주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해 총 매출액 약 300조 8,709억 원에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긴 해요. 파운드리 계약으로. 그 대신에 이제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 해서 총 8년의 장기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년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래도 적지 않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23조 수주를 받았지? 근데 사실 23조를 수주낼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이 정도로 수주를 못 내죠. 그 중에 누굴까라고 고민해봤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직접 여기랑 합니다 라고 밝힌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비밀입니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죠.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2나노 공정이죠. 그래서 2나노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공정 중에서 우리가 EUV 공정이 들어가는 최첨단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삼성의 2나노 이 파운드리 공정을 사람들이 사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TSMC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너네들은 뭐하니? 옛날에 수율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뭐 10개 만들면은 몇 개가 불량이고 몇 개가 정상품이냐, 이게 수율인데, 수율이 뭐 옛날에 안 나올 때는 뭐 30%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높게 나오죠. 근데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TSMC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삼성이 야, 우리도 잘해, 이제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어, 좀 믿어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물음표를 띄우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물음표를 누가 이번에 TSMC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택함으로써 지워준 겁니다. 물음표를 지우고 느낌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개인 SNS를 통해 계약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계약을 주문을 넣은 쪽이 갑이잖아요. 그럼 갑 쪽에서 야야 야, 우리 누군지 모르게 해, 비밀로 해 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원래. 근데 갑 쪽에서 직접 공개한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이미 A4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7%로 67.6%를 차지한 TSMC가 1위입니다. 지금 점유율을 보면은 누가 봐도 TSMC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점유율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점유율이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22조가 들어옴으로써 파운드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오르고, 그 다음 옛날에 분명 파운드리가 성공하거나 파운드리가 성장했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 전성기 시절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 이게 이제 파운드리 전성기 시절의 첫 번째 표입니다. 바로 파운드리 실적 추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빨간색이 TSMC, 그 다음에 파란색이 삼성전자, 노란색이 SMIC, 이게 중국, 그 다음에 이게 한국, 이게 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TSMC는 쭉 성장했죠. 20년, 21년, 19, 20, 21, 22 우상향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다가 20년도에 올라오다가 한 21년 말쯤 피크 찍고 쭉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에서 한 20년 초쯤 피크 찍고 그대로 쭉 실적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략 이 파운드리 실적의 피크 시점은 21년도 한 4분기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로 봐야겠죠. 매출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를 열어봤을 때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SMIC는 애초에 너무 적어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아까 현재 몇 퍼센트라 했죠? 7%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현재 점유율을 보면은 7%지만 19년, 20년, 그 다음에 뭐 21년 넘어가는 시기 점유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때는 언제 2020년 2분기, 3분기 사이에는 최고 점유율을 찍었었죠. 이 당시에 확 죽었다가 점유율을 찍고 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16%였습니다. 떨어진 게 16%였고 이때 55%였죠. 근데 점유율이 그대로 여기로 빨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 20년 2, 3분기쯤이 고점, 그 다음 쭉 떨어졌죠. 그래서 요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적과 점유율이 겹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쯤 해가지고 주가가 어디였는지, 이때쯤 해가지고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추이도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실적 추이고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고요. 그래서 총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표시한 놓은 곳을 우리는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디램을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현재 디램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실적이 파운드리가 잘 나오던 시절에 디램이 잘 나왔나? 뭐 디램이 어디쯤 있었나? 뭐 이런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뭐 흑장가 적장가까지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LSI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무조건 파운드리가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는 파운드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낸드, 그 다음에 LS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랑 이거저거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가 상당히 이 대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19년도입니다. 이제 19년도 보시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대략 32조, 낸드가 18조 이렇게 매출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LSI가 그래도 14조 정도 나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0년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 좀 올랐고요. 실제 32조 뭐 그대로 거의. 그다음 낸드가 23조 훅 올랐죠. 20년도에 갑자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비대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갑자기 훅 성장합니다. 아까 20년도가 뭐였죠? 매출액이랑 그다음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실제로 2020년도에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늘진 않았지만 보면은 낸드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1년도 이제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 확 성장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이제 파운드리 최고점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낸드도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누가 봐도 디램에 대한 성장이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LSI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22년도에 충분히 디램이 살짝 꺾이죠.
그리고 낸드가 살짝 꺾이는데 파운드리가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확 뛰고요 이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성기는 21년, 22년, 21년, 22년이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이나 좀 크게 성장한 시기, 그 대신에 디램은 조금 지지부진한 시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운드리가 확 죽어버리죠. 이때부터 이제 공정이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공정이 지고요. 그 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에도 확 죽어버리죠. 매출이. 낸드도 죽고요. 이때가 이제 22년 지나서 23년도 너무 이제 공급 과잉에서 바닥에 치고 올라올 때,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미 뭐 하락은 선반영된 상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 이 파운드리 적자가 이때부터 한 2조씩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뭐 다 반도체 적자였죠. 근데 흑자로 돌아설 때, 남들은 다 뭐 플러스 돌아설 때, 지금 보면은 이 파운드리, 여기가 이렇게 파운드리거든요. 이렇게 파운드리인데 맞죠? 네, 이렇게 파운드리인데 지금 적자입니다. 5조. 그래서 남들 다 플러스로 올라올 때 얘네는 혼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남들은 다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혼자 적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비교할 때가 언제냐, 여기가 파운드리가 전성기 때 21년 22년 때를 우리가 한번 주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일 고점 라인 때 이렇게 선반영이 되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다 안 됩니다. 디램도 별로고 HBM도 별로고 파운드리도 별로다. 그러니까 이때만큼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이때 한 반만이라도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도 얘기했지만 디램이 막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22년도에 디램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고, 이때 파운드리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21, 22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일단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만 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21년도 이때가 이제 아까 말했던 파운드리가 좀 이제 슬슬 성장하고 디램도 같이 성장한 시기. 그러니까 주가가 막 99만 6천 원 이렇게 찍었었죠. 이때 팍 찍고 이랬었는데 뭐 평균 단가가 8만 원쯤 됐습니다.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죠. 이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내린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장 전체가 양적 긴축을 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24년도에 이땐 디램이 그리고 낸드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도 파운드리는 죽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때는 그나마 디램이 성장을 했고, 이때는 파운드리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보다 둘 다 죽은 상태죠. HBM도 밀리고 파운드리도 밀리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구간이 지금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뭐예요? 지금 여기서 HBM까지 가면 좋지만 얘는 지금 당장에 뭐 없지만 파운드리가 지금 보여준 거죠. 뭘 보여줬어요? 야, 우리도 쓸만해. 테슬라가 지금 우리를 선택해줬다. 그래서 우리 파운드리 쓸만하다. 이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눈으로 요쯤이고 뭐 요쯤이니까 반쯤 보면 지금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거를 PBR 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기업 분석 들어가면은 뜨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가 대비해서 현재 PBR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PBR과 현재 PBR을 보면은 이게 2020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이때가 21년도와 2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BR이. 그래서 이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초록색, 하늘색 써 있는데 요거거든요. 요건데 빨간색이 1.78배, 여기가 1.78배. 제일 높은 게 2배예요. 2배, 1.78배. 가운데인 노란색이 1.4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지만 파운드리가 잘 나갈 때가 한 1.78배쯤 됐어요. 파운드리 잘 나가요 할 때. 그 다음에 디램이 잘 나가요 할 때가 얼마였냐면은 1.48배, 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1.48배, 그 다음에 1.78배에서 쭉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 얼마냐면 현재 1.17배도 안 돼요. 1.17배도 안 된다 한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때가 디램이 잘 나갈 때고 파운드리 잘 나갈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1.7, 800까지는 아니어도 1.5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욕심이다 라고 한다면 1.17과 1.48의 가운데인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저점 정도, 이 저가 부분인데 이거를 뭐 단가로 체크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요쯤 되지 않을까. 단가로 치면은 그냥 요 정도 한 75,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상방으로 뚫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PBR 밴드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건데 이건 조금 일단은 높으니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HBM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5,000원 일단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파운드에 대한 인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75,000원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보면 얘도 올라오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75,000원까지 오른다 하도 얘가 이렇게 일자로 치고 올리는 느낌보다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5,000원 사이에서 6만원 사이 요 안에서 아마 저는 박스권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했죠? 디램이랑 파운드리가 다 죽은 시기예요. 다 죽은 시기. 이때 이제 HBM도 죽고 파운드리도 죽고 다 죽었는데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얘를 좀 살려줬죠. 그러면 뭐하냐? 적어도 저는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6만원 라인 때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 죽은 시기라면 적어도 6만원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파운드리가 인정을 받았다면 75,0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사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들, 수주기대감이 있다란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수치적으로 그냥 뭐 지금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보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파운드리와 HBM 주도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밴드를 맞춰보니 한 1.3까지 PBR 밴드 300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구간이 75,000원 라인대라 생각하고요. 이 저가 밴드를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HBM, 파운드리 모두 죽어있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뭐 6만원 정도를 저가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냥 이대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흔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무조건 우상향이 쭉쭉쭉 나오면 뭐 그러면 사실 좋겠지만 최근에 뭐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홍콩에 이번에 상장을 했어요. 삼성전자 곱하기 2배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급이 5월 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다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과연 수급이 어디까지 버텨줄지에 따라 이 강세가 빠르냐 아니면 천천히 만들어지냐가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뭐 삼성전자는 계속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었던 AR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무료예요.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메일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개인 식별용이니까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어플 들어오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로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28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을 정말 많이 얻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